안녕하세요, 수능 미실입니다. 제가 이번에 소개할 문제집은 제어낸제입니다. 사실 저는 제어낸제를 5월, 6월 달에 이미 다 풀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에서야 리뷰하는 건 이미 지금쯤이면 여러분이 드릴이라든지 양가원 코드라든지 문해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강사분들 커리를 타면서 하나는 푸셨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 다음에 또 강사분의 문제집을 풀어도 물론 시간이 많다면 좋겠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드릴을 하고 문해전 하는 거예요. 혹은 드릴하고 양가원 코드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강사분들의 문제집 세트를 2권 푸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지금 와서 강의를 또 듣기에는 시간이 부족하신 분들도 많잖아요. 특히 현역분들은. 그런 분들은 뭐 제어낸제가 됐건 이어낸제가 됐건 아니면 뭐 사회규칙은 인강 문제집이긴 하지만 뭐 해설지가 잘 되어 있어서 그냥 해설지 보면서 풀어도 전 좋은 문제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회규칙이 됐건 뭐 수특수환이 됐건 이런 것들을 인강 없이 양치기로 푸셔도 전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점에서 제가 지금에서의 소개를 해드리지만 제가 찍는 영상들을 잘 비교해 보시면서 하나 골라서 푸셔도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제어낸제의 특징에 대해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해설지가 정말 잘 쓰여 있어요. 특히 해설지에 있는 참고 기출문제라는 파트가 있는데,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참고 기출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특정 문제들이 그 문제를 만든 참고 기출문제가 뭔지가 실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참고 기출문제를 보면서 여러분이 조금 더 깊게 학습하실 수가 있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해설지가 좀 잘 쓰여 있는 편이에요, 다른 문제집들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맞은 문제라고 하더라도 빠르게 해설지를 읽어보면서 챙겨갈 거를 챙겨가면 좋은 그런 문제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으로는 문제가 되게 다양하게 실려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확통에서 자주 나오는 그런 문제 유형들이 있거든요. 중복조합, 아니면 함수의 개수 세는 문제라든지, 아니면 조건부 확률, 이렇게 필수적으로 나오는 파트의 유형들이 있는데, 이런 유형들만 집중적으로 싫기보다는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게끔 뭐 경로 문제도 있고 이항정리 문제도 있고 이런 식으로 문제들이 특정 파트에 쏠려 있지 않고 다양한 경험을 하게끔 실려 있어요. 그런 점에서 골고루 학습을 하다 보면 실력이 골고루 이렇게 한 단계 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수학 실력 자체를 한 단계 뛰어 올리기에 좋은 구성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거는 이어낸제도 마찬가지예요. 필수 유형들, 자주 나오는 유형들만 싫은 게 아니고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해준다는 점에서는 제어낸제와 이어낸제가 공통점을 갖습니다. 세 번째 특징으로는 기출 변형 느낌이 덜한 낯선 느낌의 문제들이 많고요. 그리고 다양한 발상들을 정리할 수 있게끔 문제들이 실려 있어요. 수학을 많이 풀어본 입장에서는 이 제어낸제에 있는 문제들이 뭐 평가원, 수능, 교육청, 사관학교, EBS까지 이런 다양한 문제들의 어떤 발상들을 가지고 문제들이 만들어졌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하지만 다양한 그런 아이디어 자체는 뭐 기출이나 EBS에서 따왔다고 하더라도 그 문제들이 되게 낯설게 포장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기출 문제나 EBS 문제를 푸는 느낌이 들지는 않아요. 그래서 되게 낯선 문제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낯섦을 대비하기에 되게 좋은 문제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계속 얘기하지만 이 제어낸제나 이어낸제나 이런 것들은 근본적인 수학 실력을 올리는 그런 문제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제 네 번째 특징으로는 기출문제를 한 2, 3회독 정도는 한 상태에서 푸는 게 좋은 문제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어낸제에 여러분이 진가를 알려면,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문제를 경험해보려면 기출 정도는 정복이 된 상태에서 하셔야죠. 그래서 이제 6평 전에 기본적으로 1회독은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2회독을 하면서 푸셔도 좋고요. 혹은 뭐 3회독을 하시면서 푸셔도 좋은데, 또 제어낸제 자체가 그 계산량이 좀 많아요. 다른 엔제들보다 좀 계산량이 좀 빡센 편인데, 그런 점에서 계산 실력 늘리기에도 되게 좋지 않나. 그러니까 어쨌든 기출 문제는 좀 여러 번 풀어본 상태에서 낯선 경험을 많이 하기에 좋은 문제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과목별 특징에 대해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수원부터 말씀을 드리면 수원 같은 경우에는 수능 준킬러에 필요한 모든 케이스를 정리를 하고 이제 코사인 사인 법칙이 특히 강하게 실려 있었다는 건데요. 지수로그 같은 경우에는 파트가 지수로그 함수, 지수로그 방부등식 이렇게 세 가지 파트로 나눠볼 수 있는데, 이 세 파트가 골고루 문항이 출제가 되어 있었고요. 발상적으로 배워갈 게 참 많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약간 강사분들 문제집 중에서 이제 호영재 선생님들의 이제 딥마인드가 이런 느낌인데, 이제 호영재 선생님 커리를 타는 분들이라면 제어낸제가 좀 잘 맞고 잘 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준킬러로 만날 수 있는 이 발상은 거의 다 집어넣지 않았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 상가함수 파트 같은 경우에 특히 지금까지 준킬러로 잘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학생들이 되게 쉽게 준비하는 편인데, 이런 사람들이 제어낸제 상가함수 파트를 풀면 좀 많이 틀리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좀고요. 가장 좋았던 거는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 문항이 뭉텅이로 모여 있는데, 이게 참 연습하기 좋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수열 같은 경우에는 과하지 않은 난이도의 문항들이 있었고, 단순 나열로 풀리는 문항들보다는 약간의 발상이 가미된 문항들이 많아서 딱 20번급 수열 문항들이 가장 많았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수열들도 약간의 발상들이 있다 보니까
문제가 꼭 문제를 풀고 맞았다라고 하더라도 해설지까지 참고해서 이런 발상들을 정리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확통인데요. 확통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발상들을 정리하기에 좋은 문제집이 아닌가 싶어요. 요즘 나오는 이제 확통 문제집들 같은 경우에는 주로 중복조합이라든지 이제 뭐 함수의 개수, 그리고 분할 분배, 확률에서는 곱셈 법칙이나 조건 법률 같이 꼭 나오는 그런 유형들을 집중적으로 훈련시키고, 상대적으로 뭐 원순열이라든지 아니 이항정리 이런 것들은 가볍게 하거나 거의 빼는 경우가 많은데, 이 제어렌즈는 그런 부분까지 전부 다 동등하게 문제들이 다양하게 실려 있고요. 그래서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이기도 한데, 케이스 분류를 잘 해야 되거나 아니면 잘 세야 되는 태도를 저격하는 문항보다는 좀 발상적으로 배울 게 많은 문항들로 대비를 시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건 이제 물어봤어요. 재현 엔제 저자분한테 케이스 분류 잘하고 기준 잘 잡고 카운팅 잘하는 이런 태도들, 그러니까 여사건 잘 쓰고 이런 것들을 많이 훈련시키는 게 좋지 않았겠냐라고 여쭤봤는데, 재현 엔제 저자분이 어떻게 답변을 하셨냐면, 그런 것들은 다른 강사분들의 엔제로 연습을 많이 할 거라는 걸 전제로 재현 엔제는 컨셉 자체가 낯선 소재나 발상, 아이디어를 챙기게끔 구성을 하셨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다른 강사분들의 엔제를 통해 올바른 태도를 배우고, 그 다음에 재현 엔제를 풀면서 다양한 발상들을 경험해보는 이런 단계가 좀 더 좋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통계는 딱 과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수열적 확률에 비해 좀 쉽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미적분은 제가 가장 좋다고 느낀 부분이었는데, 그 빡빡한 도형 계산 문제와 그리고 훌륭한 준킬러 미적분 문항이 배치가 되어 있다고 느꼈습니다. 총 120문항인데 44번까지는 무한등비급수랑 상하함수 극한 문제의 향연이에요. 근데 이 문제들이 계산이 정말 빡빡해요. 그래서 기하적 상황을 해석하는 것은 막 어렵지 않은데 계산량이 많아서 좀 풀다가 저도 좀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6평에서 이과 기준 20번이나 28번 이런 것들을 상황 해석은 됐는데 계산에서 말려서 틀린 학생들이 있다면, 그런 학생들에게 모래주머니 효과로 풀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앞부분에서 평면 기하를 연습을 시키고 45번부터는 이제 미적분 문제가 시작이 되는데, 정말 막 풀기 좋은 문제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두드러졌던 거는 기출 21, 30번 문항들을 살짝 다운그레이드해서 만든 문항들과 교육청에서 출제됐던 포인트를 변형해서 만든 문제들이 기억에 남았고요. 이 재현엔제 주자분이 참 미적분 문제는 잘 만든다, 다른 파트들보다도 미적분 파트는 잘 만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기출에 대한 이해도도 높으시고 발상도 과하지 않고 제가 만족하며 풀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난이도를 말씀을 드릴 건데, 이제 수1 같은 경우에는 발상이 다양할 뿐이지 계산이 많거나 아니면 난이도가 과하진 않았어요. 딱 수능에 나올 수 있는 발상 그리고 그 정도의 계산량이었고요. 난이도는 한 1.9 정도로 저는 생각을 했는데, 드릴과 비교했을 때 드릴 본규제보다는 어렵고 드릴 워크북보다는 좀 쉬운 편이에요. 그래서 저도 드릴 정도 난이도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확통 같은 경우에는 문제들이 어렵진 않지만 다양한 발상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확통은 한 1.8개 정도라는 생각이 들었고, 마지막으로 미적분 같은 경우에는 확통과 마찬가지로 발상이 어렵진 않은데 계산이 정말 많은 편이고, 곳곳에 숨어있는 복병들도 21번급도 꽤 있기 때문에 한 1.8에서 2.3의 중량값인 2.1개 정도의 난이도가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재현 엔제까지 리뷰를 해봤고요.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